자,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즐거운 취미생활을 갖는 그날까지 그지깽깽이 아이덴티티의 깽깽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닌텐도에서 나온 게임보이라는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은 무슨 제품이냐, 제일 처음에 발매가 됐을 당시에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었죠. 1989년도 4월달에 제일 처음 이제 출시를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1년도 5월달에 현대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니 컨보이라고 이제 처음에 출시가 됐었죠.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친구는 휴대용 게임기예요. 휴대용 게임기인데 뒤에 카트리지를 바꿔가면서 여러가지 게임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기였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 이 제품을 접하게 됐었던 거는 한 출시되고 나서 한 6년쯤 지나고 나서 제가 한 10살쯤 됐을 때 95년쯤에 처음 접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휴대용 게임기인데 카트리지를 바꿔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 긴 말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자, 보이십니까? 어마어마한 컨디션의 제품입니다. 제가 좀 신품급을 구하려고 상당히 깨끗하고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게 됐어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같이 또 구매를 한 제품, 요게 뭐냐면은 어댑터예요. 이 친구는 6V 전압에 어댑터를 연결을 해서 별도의 건전지를 교체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어댑터도 같이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어댑터를 구동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일본에서 발매를 한 제품이다 보니까 110V 전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변압기는 제가 이제 기존에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서 이 제품에 꽂아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변압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쓰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댑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품이 들어있네요. 보이시는 것처럼 요거는 220V가 아니고 110V 단자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바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이 잘 작동이 되는지 좀 한번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저도 구매하고 방금 처음 열어보는 거라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작동이 잘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품 한번 제대로 자세히 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게임보이 제품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제품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 상단에 보면은 온오픈 버튼이 있어요. 요 구형 같은 경우는 요 온을 했을 때 팩이 빠지지 않게 요런 그 걸쇠 같은 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요 뒤쪽에 요게 카트리지가 들어가는 그 공간입니다. 그리고 옆에 요거는 2인용으로 할 수 있게 다른 이제 똑같은 기기가 있으면은 연결을 해서 커넥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을 연결하는 그 단자고요. 요게 볼륨 버튼,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요게 이제 채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얼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어댑터를 연결을 했었던 어댑터 단자, 그 다음에 하부에 이어폰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제품이 상당히 크다고 느꼈는데 크고 나서 다시 보니까 그렇게까지 큰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액정은 얘가 1.5인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은 칼라가 아닌 흑백입니다. 제일 처음 나왔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흑백이고, 그 다음 백라이트 기능도 없는 제품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카트리지 중에 마리오 랜드입니다. 이 제품을 한번 작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카트리지를 저 뒷면에 이렇게 끼우고요. 어댑터를 연결을 해봐야 되겠죠. 어댑터를 연결을 하고 온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채도를 조정하는 다이얼이 있다고 그랬죠. 요거 다이얼 조정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두워지고 반대쪽으로 돌리면은 아예 밝아지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기한테 맞춰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시고요. 게임을 하는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동은 아마 잘 될 거예요. 이거 사운드 죽인다? 추억 돋네요, 이거. 잉씨. 잉.
보시다시피 저 게임을 제가 겁나 못해요. 게임을 겁나 좋아하긴 하는데 게임을 정말 못합니다 제가. 자, 이 제품을 이렇게 좀 봤으니까 이제 건전지를 넣어서 또 작동이 되는 것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부러 이 제품을 제가 리뷰를 하려고 건전지도 구매를 했습니다. 건전지는 총 4개가 들어가요. 뚜껑을 덮으면은, 자, 이번에는 다른 게임을 한번. 자, 그리고 이 옛날 그 게임기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씩 이제 게임이 구동되다가 뭐 오류가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때는 팩을 빼서 요 하단 부분을 입김으로 세게 불면은 먼지 같은 게 빠져가지고 연결이 다시 잘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불어서 끼워서 키면은 작동이 잘 되곤 했었습니다 옛날에. 아우, 별의 컵이. 이것도 닌텐도의 대작 중에 하나죠. 저는 별의 컵이 얘기만 들어보고 사실 오늘 처음 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네요 이거. 근데 뭐야 이게. 겁나 재밌네. 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이 제품 1989년도에 나온 제품입니다. 자, 건전지를 넣어서도 이렇게 구동이 잘 됩니다. 이제 건전지가 점점 달면은 여기 앞에 요 빨간 불 보이시죠? 요게 점점점 연해져요. 연해지면서 화면도 조금씩 어두워지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닌텐도 게임보이 이 제품이 제일 처음 출시됐을 때 출시 가격이 일본에서 한 9,000엔 정도 했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환율로 이제 바꿨을 땐 한 6만원 정도? 뭐 그 정도 선이었겠지만은 현대에서 수입을 해서 구매를 했었던 그 컴보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한 9만원대에 판매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89년도 저희 아버지가 87년도쯤에 월급이 한 24만원, 한 30만원 정도였다고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의 다음 제품으로 나온 게 게임보이 포켓이라고 해서 요거랑 똑같은 사양인데 이제 사이즈가 좀 더 작아지고 이제 배터리 용량도 더 작아지는 그런 제품이 하나 또 출시가 되게 됩니다. 게임보이 포켓이라고 1994년도 11월 달에 출시가 돼요. 이 게임보이가 출시되고 나서 대표적인 타이틀 게임으로는 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오 랜드, 그리고 별의 컵이, 그리고 동키콩도 있고요. 젤다의 전설. 이 젤다의 전설은 뭐 항상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명작이었죠. 예, 뭐 등등등 아주 좀 다양한 게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으로 정말 많이 했었던 게임은 킹 오브 파이터즈였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작은 화면으로 킹 오브 파이터즈를 구현을 해냈었다는 게 좀 또 되게 대단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또 플레이 타임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부가적인 요소들을 포기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백라이트 기능이 없죠. 액정도 흑백이고, 그리고 화면도 작아서 잘 보이질 않아요. 그거에 따른 여러가지 주변 기기들이 많이 출시를 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사람들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었던 게 여기에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는 프론트 라이트 제품이 정말 많이 사람들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앞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돋보기가 붙어있고 양옆으로 이제 라이트를 이렇게 쏴줘서 밤에도 어두운 데에서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주변 기기,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태양광으로 충전을 하는 그런 뭐 주변 기기도 있었고, 이 배터리 용량이 부족한 걸로 인해서 추가로 배터리를 장착하는 뭐 그런 기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따만한 기계에다가 스피커랑 전원까지 연결을 해서 프론트 라이트 기능까지 전부 다 하나로 탑재되어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주변 기기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요 카트리지에 대한 설명도 하나 꼭 드려야 되는데, 요 카트리지 안에는 수은 전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추형 전지,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세이브에 사용하는 전지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기기 안에 그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는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뭐 고사양 게임으로 좀 더 심오한 그런 게임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게임을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계속 발생을 했었던 거죠. 그럴 때는 이제 패스워드를 넣어가지고 그 패스워드를 기입을 하면은 그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식의 이제 기능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걸로도 좀 모자라서 나중에는 이제 직접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었는데, 그 기능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전지를 넣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트리지 안에는 전지가 들어있고, 전지 수명은 보통 한 10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10년이 되고 나면은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뒤에 보시면은 나사가 일반 십자가 나사가 아니에요. 우리 십자 드라이브로 열 수 있는 그런 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는 것도 되게 까다롭고 뭐 이런저런 불편한 것 때문에 되게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해요. 제가 이 제품을 사실 구매를 하기 전에 똑같은 제품을 하나를 또 구매를 했었습니다. 요게 이제 색깔이 이렇게 바래다 보니까 제가 이 제품 말고 이 제품으로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이 제품은 또 왜 구매를 하게 됐냐면은, 이때 당시에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이제 2인용 연결, 커넥터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어요. 요걸 연결을 해서 2인용까지 플레이가 가능했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연결 선도 구매를 했는데, 2인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카트리지가 2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도 하나 넣어야 되고 여기에도 넣어야 돼요. 그 두 개 다 카트리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2인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똑같은 게임을 2개를 구하게 되면은 그때 2인용까지 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참 옛날에 저희 집이 가난해서 이런 비싼 기계를 살 만한 집안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네, 추억에 잠겨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돼서 옛날에 이제 친구들 거 빌려서 이렇게 하다가 옛날의 한을 좀 한번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이 제품을 사고 나니까 또 다른 욕심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게임보이 시리즈들을 전부 다 구매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올리고 나서 이 다음 버전도 같이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영상을 찍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계속 많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께서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 취미생활을 이어나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